네, 이어서 이번에는 자동차라는 클래스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괄호하고 오브젝트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게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클래스와 오브젝트, 객체 그 오브젝트 구분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내에서의 이제 오브젝트라는 건데 어떤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소문자 오브젝트는 파이썬 내에서는 하나의 클래스 이름입니다. 우리가 리스트 인트라는 클래스가 있듯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냥 사실 모든 변수는 그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의 오브젝트인데 그래서 이 최상위 클래스 이름을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보통 이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컨벤션이고요. 그것이 어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인헤리턴스 한다.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부모 클래스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클래스는 자기의 부모 클래스가 오브젝트다라고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는 그냥 클래스 휴먼 이거 끝났고요. 여기서는 괄호하고 상위 클래스명을 적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init 생성자 아무 변수 없이 그냥 아무 파라미터 없이 그냥 하면 이름을 noName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냐 묻는 메서드에 대해서는 return false 날개가 없다. max speed는 unknown 이렇게 이제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메서드이죠. 그리고 스피드 값을 get 하기 위한 메서드를 max speed 이렇게 했습니다. 네, prn 프린트라고 해줘도 되는데 이런 걸 이제 prn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자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클래스 이름에 괄호하면 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면서 새로운 객체가 하나 뚝딱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C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했고요. 그래서 정보를 출력해 보면 이름도 없고 날개도 없고 속도도 unknown이고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소나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나타는 카의 일종이죠. 그래서 자기 부모 클래스는 카라고 하고 이제 이번에 생성할 때 컨스트럭트 할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너 이름은 소나타야 라고 해줬습니다. 차종이죠. 일종의 차종은 소나타다. 자 그리고 이제 소나타라고 구체적으로 차종이 나왔으니까 최대 속도가 나오겠죠. 너는 최대 속도가 160이야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타 하고 괄호하면 이제 소나타 객체가 하나 컨스트럭트 되고요. 그래서 이름도 있고요. 최대 속도도 있습니다. 네, 날개는 아직 없죠. 그래서 처음에 카와 이 소나타의 차이가 뭐죠? 네, 이름이 생겼고 스피드, 맥스 스피드 값이 생겼습니다. 아까는 unknown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 클래스에서 어떤 속성 값이나 메서드가 동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여기서 define 하거나 뭐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해놓은 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다른 거, 나의 부모 세대랑 뭔가 달라진 부분을 여기다가 뭐 애트리뷰트, 즉 멤버 변수를 추가한다든가 메서드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메서드의 내용 같은 이름인데 그 메서드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이름 같은데 안에 이제 이름이 달라지고 맥스 스피드의 값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 이런 개념을 tum으로 해서 코드의 중복을 펴주는데 있던 코드는 그대로 활용하고 내가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여기 기존의 코드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상속을 받은 다음에 내가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init 메서드를 아까와 부모 클래스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override 한다. 덮어 쓴다. 기존의 메서드 정의를 내가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옛날 것을 override 한다. 덮어쓰고 내 걸로 대체한다. 라는 게 됩니다. 맥스 기존 부모 옛날 것의 맥스 스피드는 unknown이라는 문자열이었는데 나는 이제 160이라는 값을 가지는 리턴하는 메서드로 override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자, override는 이겁니다. override de 네, 이번에는 붕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붕붕카. 얘도 카의 일종인데 일종이라는 게 이제 그것의 조상의 후손이죠. 일종. 네, 근데 얘 이름은 붕붕이에요. 근데 얘는 뭐 원래 다 날개가 없죠. 그래서 소나타도 날개가 없다. has wing 날개가 있냐? 그래서 false 그대로 그냥 소나타는 따로 디파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처럼 날개가 없어요. 근데 이 붕붕이라는 차는 has wing 해서 return to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엄청 빨라요. 맥스 스피드 400. 그래서 붕붕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하니까 헐 날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카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의 상속 부모 클래스 보셨고요. 주의할 점은 이제 파이썬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이 소문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법 형식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했죠? 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콜론 나왔죠.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콜론 이러면 부모 클래스 지정 안 한 거고요.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고 싶을 때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부모 클래스 이름 적어주고 콜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의 퀴즈로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정의할 클래스는 뱅킹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은행 계좌 같은 겁니다. 은행 계좌, 나의 은행 통장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잔고죠. 내 돈이 얼마나 있냐. 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통장에 대한 정보, 프로퍼티, 애트리뷰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잔고를 영어로 밸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잔고가 있고요. 또 내가 예금을 하면 여기서 예금을 한다는 행위는 디파짓이라는 메소드로 했습니다. 비헤이비어를 예금이라는 비헤이비어는 디파짓이라는 메소드로 표현을 하고 인출하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송금하는 거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트랜스퍼라는 메소드가 그 행위 비헤이비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디파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그 예금 잔고라는 그 밸런스라는 프로퍼티 값이 어떻게 되죠? 증가해야죠. 값이 플러스 돼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트랜스퍼를 하면 나의 밸런스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디파짓 하면 밸런스 값을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해야 되고 이 디파짓 메서드 내에 그리고 트랜스퍼를 하면 내 밸런스 값이 마이너스 되는 행위를 우리가 그 트랜스퍼 안에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트랜스퍼를 할 때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어느 계좌에 보내는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먼저 일단 계좌를 개설할 때 컨스트럭터로 이제 이름을 넣을 수 있게 이 계좌의 이름 주인 이름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어요. 신은 처음부터 누가 나한테 트랜스퍼를 안 해줘도 처음부터 디파짓이 있어요. 예금이 있어요. 뭐 10에 20승 맞네요. 네. 그래서 인포 하면 이제 그 계좌 정보를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잔고가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스미스와 제인이라는 계좌를 생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에서는 스미스를 그냥 이름 A, 제인은 그냥 이름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께서 A에게 돈을 보냈어요. 얼마? 10에 7승 1000만 원을 A에게 트랜스퍼 했겠죠? 하사하셨다. 신께서 스미스에게 A에게 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미스가, 즉 A가 누구에게? B에게. 누가? A가 트랜스퍼 한다? 누구에게로? B에게로. 그리고 얼마?
10배오스, 그러니까 1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물음표 소스 코드에서는 XX라고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해야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부모 클래스에 해서 그냥 오브젝트라고 적어줬고요. 자, construct 생성자, 셀프 까먹지 마시고 자기 이름, 그래서 account name이라는 멤버 변수, property, attribute 이용했고요. 잔액, 언더바 밸런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이렇게 앞에 일부러 붙였는데 뭐 변수 이름은 언더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한데 이렇게 앞에 언더바 정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info 하면 계좌 이름과 잔액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get name 하면 뭐 이름을 리턴하면 되겠죠. get balance 하면 밸런스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자, deposit 하면 예금이 밸런스 값이 증가하겠죠. withdraw 인출하는 겁니다. 인출하는 것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withdraw 하면 이제 줄어드는 걸 구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근데 트랜스퍼는 어떻게 되죠? 트랜스퍼는 내 거에서 이걸 빼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투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의 뱅킹 그 클래스의 객체, 그리고 어마운트 실제 송금하는 금액 어마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 거에서는 돈을 줄인다. 근데 뭐 내 거에 그 밸런스 값을 직접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기존에 이렇게 이미 내 거에서 돈을 뺀다, 위드로 한다, 인출한다. 내 거에서 인출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는 그것이 증가하는 건 디파짓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퍼라는 메서드는 셀프는 위드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찾은 금액을 그대로 상대방 투에게 디파짓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정의했던 메서드들은 잘 다른 메서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에서 다시 뭐 밸런스 그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구현을 하셔야.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퀴즈인데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name, get balance는 있고요. deposit 뭐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하셔야겠고, XX 수정하셔야겠고, 여기도 수정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여기 지금 이미 실행 결과를 제가 지우지 않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랑 비교하셔가지고 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예.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다 했으니까 거의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